설악산에 올라갈 때 군복 입고 총 메고 올라가면 훈련이라 힘들지만 등산복 입고 배낭 메고 올라가면 즐겁습니다. 다리 아프게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일하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중노동이 되고 놀러 다닌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거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일한다고 힘이 들고 무대 아래에서 추는 사람은 논다고 신이 나요. 춤추는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면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괴로워하고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환호하죠. 똑같이 춤을 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한쪽은 돈을 받고 다른 한쪽은 돈을 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돈을 받는 사람은 춤의 목적이 돈이에요. 돈 때문에 춤을 추니까 힘이 들죠. 하지만 돈을 내는 사람은 목적이 춤이에요. 춤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노는 것처럼 해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일을 놀이 삼아 해봅니다. 밥할 때는 요리하며 놀고 회사에 출근해서는 서류 만지고 회의하면서 노는 거예요. 어차피 한 세상 살다 가는 것인데 죽도록 일만 하다 가지 말고 실컷 놀다 가면 어떨까요? 인생은 술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겪는 것이 그대로 인생입니다. 꽃을 놓든 잎을 놓든 배경을 만들든 술을 놓는 사람에게는 다만 한 땀 한 땀일 뿐입니다. 어떤 일을 겪든 순간순간이 다 소중한 나의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인생에 반복은 없습니다. 꽃을 여러 개 수놓는다고 해서 똑같은 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오늘만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두 눈 다 잘 보이던 사람이 한쪽 눈을 다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한쪽 눈이 보이게 되면 행복해하겠지요. 똑같이 한쪽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그 조건이 한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건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바꿔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걸 이룰 수 없을 때는 상대를 탓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불행의 원인이 나의 어리석음에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서 생긴 문제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세균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세균들이 병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병인 괴로움도 그와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건강하면 병균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병인 괴로움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마음의 병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리석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그 어떤 것도 괴로워할 만한 것은 본래 없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사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힘겹기도 하고 별일 아니기도 합니다. 옛날 어떤 할머니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큰딸은 집신 장수한테 시집을 보내고 작은 딸은 우산 장수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두 딸을 시집 보낸 할머니는 비 오는 날은 집신 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걱정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생각을 뒤집어서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생각하고 맑은 날은 집신 장수에게 시집 보낸 딸을 생각했다면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웃음이 나고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웃음이 나니 항상 기분 좋게 웃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울면서 살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웃으며 살지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 한 번 돌이키면 항상 웃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이고 또 하나는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재미만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나중에 후회나 공허감 같은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만 찾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 지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곧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을 알 때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 재미있다면 일이 곧 놀이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남이 한 말로 지금 내가 괴롭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꽁꽁 뭉친 쓰레기라고 여겨보세요. 쓰레기는 받는 즉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엄마가 버린 쓰레기 봉지, 아빠가 버린 쓰레기 봉지, 상사가 버린 쓰레기 봉지, 선생님이 버린 쓰레기 봉지를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 쓰레기 봉지를 던져줄 때도 있어요. 받자마자 그냥 버리면 될 텐데 그걸 다 끌어안고 다니면서 아빠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엄마는 이런 쓰레기를 주었고 선생님은 이런 걸 주었잖아라며 남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 받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괴로워하면서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는 사람이 사람 살리라고 아우성치면서 이 괴로움이 강도 때문에 생긴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강도한테 쫓기는 꿈이든 호랑이한테 쫓기는 꿈이든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꿈이든 어떤 꿈을 꾸든지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깨닫기만 하면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냥 다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시험 점수 80점 맞다가 60점 맞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점수나 등수가 좀 바뀌었다고 지금의 내 인생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눈 감을 때가 되면 예전 어느 날 저녁에 쌀밥 먹었나 보리밥 먹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여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나를 괴롭히고 남도 상처 주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눈 감을 때의 관점을 일상 속에서 지닐 수 있으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정신 팔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쓸쓸한가요? 동산의 둥근 달을 보면 그리운가요? 쓸쓸한 게 낙엽 탓은 아니죠. 그리운 게 달 탓은 아니죠. 쓸쓸함도 그리움도 다 내가 일으킵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배우자에게 화가 났다면 화가 난 것은 내 탓이지 상대 탓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대의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를 비난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